나는 선아경. 손주 도윤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들어왔다.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장엔 낡은 시계가 멈춰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흰 종탑은 침묵이었다. 여름 끝 흙은 눅눅했고 바람엔 장독대의 된장 냄새가 섞였다. 대문을 미니마 먼지 냄새와 소나무 송진향이 비수처럼 코를 찔렀다. 뒷곁에 둥근 우물뚜껑. 쇠고리엔 녹이 슬어 있고 고무 패킹이 새까맣다. 만지지 마. 내가 말하자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다. 안채는 낮지만 길다. 처마 끝에 고장난 벌레 대치기가 반짝이며 깜박인다. 안방 문지방을 넘자마자 공기가 바뀌었다. 눅진한 습기, 차가운 바닥, 장롱 틈에서 날카로운 나프탈렌 향.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정면을 보지 않았다. 나는 짐을 풀고 보리차를 끓였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마당 한쪽 풍경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다가 갑자기 멎었다. 바람이 멈춘 듯 기이하게 고요했다. 할머니, 종 언제 울어? 아이가 묻는다. 여긴 낮에는 안 쳐. 입에서 먼저 나온 말. 왜? 나도 모른다. 내 혀는 오래전에 배운 금기를 기억하는 듯 했다. 밤은 빨리 찾아왔다. 개구리 울음이 끊기는 순간 멀리서 금속 긁는 소리. 나는 창살 사이로 어둠을 본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없다는 말이 이 집에서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 아침 마루에 발을 올리자 마루가 툭 끊겼다. 석가래 아래 빈 공간에서 공기가 빠지는 듯한 낮은 숨. 나는 발을 떼었다. 도윤아, 마루 가운데는 밟지 마. 내가 선을 그었다. 아이의 팔목엔 얇은 실팔찌. 이거 뭐야? 학교에서 받은 거. 소원 비는 팔찌래. 매듭이 2개였다. 두 번째가 새 것처럼 빳빳했다. 내가 풀려 하자 아이가 손을 확 뺐다. 풀면 안 돼. 점심 무렵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지나가다 말을 붙였다. 도시서 왔제? 종은 건들지 마소. 종 얘기는 누가 먼저 꺼냈나? 아무도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해질녘 나는 우유를 사러 슈퍼에 갔다가 돌아와 보았다. 마당 흙 위에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큰 발, 작은 발. 우물뚜껑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대문 쪽으로 사라졌다. 문을 열자 아이가 없었다. 방 다락 부어. 빈 숨이 목에 걸렸다. 도윤아. 우풍이 등줄기를 쓸었다. 안채 끝 방문이 반쯤 열려 있고 안에는 낡은 라디오가 켜져 있었으나 소리가 없다. 바늘은 미동도 없는데 전등만 희미하게 떨린다. 그때 안마당 종탑 쪽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낮인데 종소리 같은 공명. 누가 치지 않아도 공기가 울렸다. 아이의 방. 바닥엔 구슬셋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창틀에는 손바닥 크기의 진을 얼룩이 규칙적으로 남아 있었다. 3칸 간격으로 찍힌 못자국과 정확히 맞물렸다. 도윤의 공책 마지막 장엔 낙서. 밤 우물 종 숨바꼭질 4단어가 사선으로 묶여 있었다. 밤이 2번 동그라미. 나는 라디오를 다시 틀었다. 잡음만 흐른다. 잡음 사이사이 짧은 팅 소리. 종이 아니라 유리잔을 손톱으로 튕기는 소리처럼 건조하다. 간격은 3번 쉬고 2번. 반복. 나는 마루 아래로 귀를 댔다. 공기의 음이 낮게 흔들린다. 서쪽 우물 방향에서 시작해 남쪽 종탑으로 이어지는 진동.
집이 호흡한다면 이런 소리일까. 아이의 신발은 대문 옆에 가지런히. 대신 장독대 뒤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 안엔 조약돌 둘 말린 은행잎 하나. 그리고 작은 종소리 모양의 스티커. 손목 실팔찌의 매듭은 왜 둘일까? 하나는 아이의 소원, 하나는 누군가의 답장. 매듭은 메시지일 수도 있다. 나는 실을 빛에 비춰보았다. 매듭마다 다른 매듭법. 첫째는 우측, 둘째는 좌측. 방향이 바뀐다. 밤이 오기 전 나는 마당의 3칸 간격 못자국을 따라 발을 옮겼다. 우물, 마루, 종탑을 잇는 보이지 않는 선이 발끝에 걸린다. 규칙은 길 위에 있었다.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핑계이자 탐색. 빗자루가 닿을 때마다 집에 뼈대가 소리를 냈다. 단서일 부엌시계 뒤 누렇게 바랜 메모 91.3 밤 11시 라디오 주파수. 단서이 장롱 밑에서 찾은 작은 열쇠. 손톱만 한 숫자 3. 열쇠이면서 숫자표. 단서 3 우물뚜껑 가장자리 기역자 흠집. 쇄골이 바로여. 흠집은 두 방향으로 이어지다 끊긴다. 해가 기울자 나는 라디오를 91.3에 맞추었다. 처음엔 잡은 뿐. 11시가 가까워지자 미세한 맥이 잡힌다. 3칸. 하나 건너. 왼쪽으로. 낮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끊기듯 새어 들어왔다. 이 집의 과거가 주파수에 갇혀 있는 듯. 나는 마루 가운데를 피해 못자국을 따라 걸었다. 3칸 멈춤, 2칸 방향 전환. 아이가 남긴 놀이의 동선 그대로. 벽지 뒤 못이 하나 빠진 자리에 손가락을 넣자 종이 울렸다. 아니, 울리지 않았는데 울린 것 같았다. 귀 아닌 뼛속으로 닿는 울림. 열쇠 3은 어디에 맞을까? 다락의 작은 괴짝 자물쇠에 숫자창이 셋. 세 번째 칸을 눌러 열자 안에서 낡은 사진. 비 온 날 이 마당에서 서 있는 소년과 소녀. 소년의 팔목에 실팔찌 2개. 사진 뒷면엔 연필로 숨을 바꾸자 한 줄. 밤 11시. 라디오는 또렷해졌다. 종은 낮게, 숨은 길게. 나는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집이 응답했다. 마루 아래 공기가 한 박자 늦게 울렸다. 나는 알았다. 누군가 이 집의 동선을 숨과 걸음으로 암호화했다. 아이는 그것을 놀이라는 말로 나에게 남겼다. 도윤아, 내 숨을 따라갈게. 기다려.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 마을 이장 이만복과 동네 사람 셋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애 찾는다고 난리락 하더라.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 안을 후었다. 라디오는 왜 틀어놨소? 밤에 잡음 들으면 사람이 예민해져. 그러다 망상도 하지.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아이를 봤어요? 내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서울 가불었다 카더만. 외지 분들은 괜히 겁만 먹어. 나는 우물뚜껑의 흠집을 가리켰다. 이건 뭡니까? 옛날 흠집이제. 다들 있어. 그는 발로 흙을 슬쩍 덮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귓속말했다. 낮에는 종 안 치는 기 이장님이 정해놔서 검사 나온다 하면 밤에만 치고. 말끝에 이장은 헛웃음만 지었다. 종이 운다 하는 소리 다 착각이요. 어르신 쉬이 가이소. 쉬어야 정신도 돌아와. 사람들이 돌아가고 마당은 더 비었다. 나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른다. 무릎이 풀리지만 한 문장이 등뼈를 받친다. 숨을 바꾸자.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올렸다.
세 숟가락 멈춤, 두 숟가락 아이가 남긴 간격대로 간을 맞췄다. 끓는 숨이 리듬을 배운다. 라디오 91.3을 켰다. 11시 같은 목소리. 세 칸 멈춤 왼쪽. 숨 길게. 팔찌 매듭을 따라 왼손으로 고리를 잡고 흠집 기억의 방향대로 돌렸다. 마루 아래 공기가 둔하고 내려앉는다. 곧 벽 안쪽 어딘가에서 금속이 가볍게 풀리는 소리. 나는 전화했다. 파출소죠. 아이가 폐쇄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리번지 구조대도 부탁합니다. 호흡 리듬과 바닥 공진을 따라 열린 공간이 의심됩니다. 질식 위험이 큽니다. 세 칸 멈춤 두 칸. 왼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렀다. 딸깍. 덮개가 들렸다. 먼지와 함께 오래된 밤내. 손전등을 비추자 나무 계단이 내려갔다. 도유나. 정막 끝에서 약한 기침. 1막의 우물뚜껑 2막의 종 금기가 숨 마이너스 걸음 코드로 해석되며 길이 열린다. 희망 긴장 요리 리듬으로 규칙을 검증하고 구조 로직을 외부에 전달한다. 덮개가 움직였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다가왔다. 나는 먼저 내려갔다. 계단 끝 허리 높이의 공간이 사각형으로 열렸다. 시네마틱 개방 나무틀 안쪽 얇은 방음제와 철제 케이블. 바닥엔 작은 매트와 담요. 한쪽 벽에는 상자 셋. 비닐봉지 가득 든 현금 다발과 봉투. 물적 증거 현금 작은 공책과 스프레드 시트가 인쇄된 장부. 날짜와 살포 표기, 수량 2장 이니셜 L. 휴대용 라디오와 보이스 레코더 USB 2개. 라디오 안테나는 마루 골재에 고정돼 있었다. 상자 뚜껑 안쪽엔 스티커 낮은 종 금지, 바닥 공진 위험. 금지는 안전이 아니라 은폐였다. 안쪽에 아이가 웅크려 있었다. 얼굴은 땀에 젖었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숨 짧게. 아이가 속삭였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길게 내쉬었다. 구조대가 도착하자 나는 보이스 레코더를 틀었다. 9시 반 살포 분배 완료. 검사통과 종은 낮에 치지 마라. 라디오에서 들리던 그 톤. 계단을 오르자 이장이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그의 발끝에서 장부 한 권이 떨어졌다. 경찰이 길을 막았다. 불법 농약 유통은닉 창고 현행범 확인. 장부 현금 디지털 자료 압수합니다. 종탑은 바람 속에서도 조용했다. 그러나 침묵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다. 이 집은 오늘 다시 숨을 쉽니다. 다음 날 뉴스 한 줄. 군 불법 농약 유통조직 적발 2장 등 4명 검거. 화면 구석에 종탑과 우리 지붕이 스쳤다. 집은 조용했다. 나는 마루를 물걸레로 닦았다. 못자국마다 물기가 고였다가 금세 말랐다. 공기는 보통 속도로 들고 났다. 도유는 손목 팔찌의 매듭을 살폈다. 이거 하나만 남겨도 돼? 그래. 하나는 너의 소원. 다른 하나는 오늘 여기 숨 돌려준 고마움으로. 나는 매듭 하나를 풀어 종탑 난간에 묶었다. 바람에 실이 가늘게 흔들렸다. 우물뚜껑을 다시 닫았다. 이번엔 고무 패킹을 새로 갈았다. 쇠고리를 들어 올릴 때 바닥 공명이 낮고 단단했다. 라디오는 꺼두었다. 대신 저녁밥 소리가 산뜻했다. 칼등이 도마를 치는 박자, 냄비가 끓는 숨, 창틀이 바람에 살짝 우는 생활의 소리가 돌아왔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낮에는 종을 치지 않는다는 규칙은 끝났다. 대신 사람이 있으면 숨을 나눈다가 남았다. 작은 종을 하나 샀다. 일요일 낮 도윤과 한번 울려보기로 했다.